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마이클 존스턴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진단한 한국 사회의 부패 유형을 가지고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존스턴 교수는 한국 사회를 엘리트 카르텔형으로 분석하였답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내외국인의 시각은 비슷한가 봅니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지요. 한국 사회를 선진국형 부패로 진단하는 시각도 있답니다. 선진국형 부패는 공공연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후진국형의 모습이 아닌 비밀스럽고 암중속서 공모하여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채우는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복합적으로 진단한답니다. 후진국형 부패도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지요. 그 이유는 한국민의 정기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21세기로 들어선 한국 사회는 한국민의 정기를 보호하지 못하였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불법을 거론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든 한국 사회는 어느 시기보다도 한국민의 정기를 가장 형편없게 만들었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일제강점기의 시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일제강점기의 환경 속에서도 동조하고 순응하는 상황은 있었을지라도 독립운동가들이 무수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한국민의 정기는 오늘날보다도 훨씬 높았지요. 상담사님, 일제강점기와 오늘날을 비교한다는 상황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쳇말로 4차원 생활이라는 상황을 조현병의 환경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민의 정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4차원 생활을 조현병으로만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하나의 맹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취약점이지요.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대안도 찾을 수 없고 해결도 못한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지요. 정기는 정신과 기운 아니겠습니까?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국민의 능력이지요. 4차원 생활 속에서 조현병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는 조현병이 아닌 인간의 부패 아니겠습니까? 설령 조현병은 있을지라도 조현병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존재한다면 가장 형편없는 부패이겠지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마저 이용하고 악용하는 인간들이라면 파렴치한들이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조현병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불법들을 직접 경험하였다면 조현병의 억울한 상황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내재적으로 발현되는 조현병보다는 외재적으로 시작되는 조현병이 사실이고 진실일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상황도 모자랄 판에 조현병으로 불법들을 덮어주었던 한국 사회는 한국민의 정신을 쓰러뜨렸지요. 4차원 생활의 부패조차도 말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4차원 생활은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불법조차도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성하였지요.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4차원 생활의 불법으로 이처럼 형편없게 시작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바로 그들이었답니다. 존스턴 교수가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시작은 전혀 다르답니다. 존스턴 교수가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형은 4차원 생활의 범람 속에서 해코지의 협박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부조리에 속아서 동조하고 순응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4차원 생활의 혼란 속에서 진보와 보수로 주저앉았죠.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대한민국으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을 척결할 수 없었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하는 그들이란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랍니다. 4차원 생활의 보수의 터전 속에서 진보의 욕심과 탐욕이 가세하였고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들의 전위되었죠.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일탈이 시작되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랍니다. 4차원 생활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선발주자의 환경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선발주자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국사회를 해결해 놓았답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의 환경 속에서 선발주자로 올려놓았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바꿔놓았을 겁니다.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4차원 생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선발주자의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대동아 전쟁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메이지 유신도 자국 사회는 희생과 헌신의 환경으로 자리 잡아 놓았다면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여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었답니다. 일본을 넘어서고자 그토록 노력하였던 한국민의 정신을 이들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선진국형 부패사회는 경제성장 속에서도 이루어진답니다. 엘리트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는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상황과도 같지요. 비밀스럽고 암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는 서로 나눠 가지는 엘리트 카르텔형의 모습으로 담고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일탈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4차원 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로잡는 근원은 처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이 정해진답니다. 4차원 생활의 처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가 자국민의 4차원 생활은 사회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처음이란 사회적으로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이 처음으로 시작된 모습이 아닌 사회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모습이지요. 4차원 생활에 관하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하면서 바로잡아 놓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처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을 암묵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로잡았던 처음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4차원 생활을 바로잡는 상황이란 꼭 사회적으로 일탈을 해야만 하는 환경은 아니랍니다. 일탈을 하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바로잡는 상황은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정착되어진 4차원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답니다. 4차원 생활을 폐쇄적으로 살아가든 개방적으로 살아가든 4차원 생활이 유지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을 유지한다는 환경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을 바로잡은 환경을 사회적으로 이루어 놓고서 자국 사회가 암묵적이든 공개적이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에 관한 사회적인 규범도 만들어지겠지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용하였지요. 4차원 생활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로 오늘날의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속았던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의 사람들을 동조하고 순응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의 사람들과 4차원 생활의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50보 100보가 되어 있는 상황과도 같답니다. 상담사님, 한국 사회가 50보 100보로 되어 있다면 덮어놓은 채 바꿔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총선도 눈앞인데 어느 누가 조현병으로 터부시하는 4차원 생활을 바로잡겠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하이 종교단체를 누가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하이 종교단체와 손을 맞잡아야만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목전이라고 다를 것은 없답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총선과 대선으로 한국 사회는 매번 반복하였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 4차원 생활의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급성장할 수 있었지요. 한국 사회의 총선과 대선이 이들의 배를 살찌우게 만들었답니다. 이들은 정치판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회의 부와 돈도 움켜쥐었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답니다. 군사정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다만 하수인들로 사용하였던 4차원 생활의 부정부패는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사회지도층은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은 모르고 있었더라도 4차원 생활의 어용단체가 4차원 생활의 전이대로 나섰던 불법들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4차원 생활은 털을 잡고 있었고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상담사님,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50보 100보로 말하고 나서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21세기로 들어선 보수와 진보의 민주화 정부들이 소윤섭의 팟캐스트보다도 못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국가의 자산이라면 소윤섭의 팟캐스트보다는 4차원 생활을 더 잘 알고 대처하지는 않았을까요? 질문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잘 대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환경은 군사정부 시절의 민주화의 물결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산업화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군사정부가 비록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있을지언정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보다는 국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였답니다. 북한과 연계되는 주체 사상을 언급하면서 민주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우리들 주변에서 근절하고 있었다면 보수와 진보의 민주화 정부들을 믿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답니다. 또한 4차원 생활은 처음부터 좋게 해놓아야만 100년, 1000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지요. 민주화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옳은 것으로 이루어낸 것이지요. 또한 한국민의 정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답니다. 한국민은 민주화의 옳은 것을 선택하였고 도와주었지요. 민주화는 정부의 잘못된 상황들을 알려놓고서 바로잡은 것이랍니다. 민주화는 옳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서 작된 크된 한국 사회의 부패들을 고발하면서 이루어냈답니다. 민주화의 외침을 집약한다면 한국 사회가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는 목소리였다고 할 수 있지요. 군사정부는 포구간민의 환경으로 산업화를 견인하였고 민주화는 청렴과 투명의 환경으로 선진국으로 올려놓았답니다. 군사정부와 민주화의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답니다. 보구간민과 민주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기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4차원 생활을 두어로 알려놓고서 이용하였던 환경으로 굳어져 있지요. 4차원 생활을 견뎌내던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이들은 도용하고 이용하였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4차원 생활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알려놓았던 것은 이들이었답니다. 4차원 생활에 관하여 전혀 몰랐던 한국민에게 4차원 생활을 알려주면서 이용하고 악용하였지요. 그 반대급부로 권력과 돈을 차지하면서 오늘날의 막강한 카르텔을 이루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좋은 생각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상황 속에서 활용도 못하고 망가뜨렸죠. 이들이 들려주었던 4차원 생활의 좋은 상황들은 보수와 진보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터전 속에서 하나라도 존재하는 상황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차원 생활의 조현병이 아닌 4차원 생활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논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요. 외국인도 알고 있다면 한국인은 모를 수 없지요. 정부와 사회가 4차원 생활의 부패를 자발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의 사회 분위기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삶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방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민의 정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1부를 마치면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